반구조화 면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구조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면접을 구조화시키기는 해요. 실제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면접 상황에서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을 봅니다. 그럼 10분 면접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애에 대한 판단이 10분 중에 몇 분 정도의 애에 대한 판단이 끝날까요? 보통 3, 4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뒷시간은 뭐로 쓰는 거죠? 이 3, 4분 내가 한 판단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정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3, 4분이면 판단이 끝나요. 그럼 5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요즘은 애들이 형식적 조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접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판단이 다 끝났지만 어쨌든 얘한테 뭔가를 물어야 돼요. 계속.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조화시킨 건데 가운데 본 질문이 어떤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누가 무엇을 하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른 점수를 매기는 걸로 이게 정확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어떤 형식일까요? 구조화되어 있죠.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얘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답변하면 몇 점의 점수를 주냐는 매뉴얼까지 나와버려요. 네. 그렇게 점수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부 기반 면접의 반구조화는 첫 번째 도입 질문 1분이고요. 아니요, 보통 한 30초 정도면 돼요. 30초에서 1분. 길어야 1분이에요. 학교 와보니 어때요? 그랬는데 얘가 거기서 1분, 2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야, 이게 본 질문인가 보다 하고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끊어야 돼요. 근데 이 끊는 것도 잘못 끊으면 애가, 나 지금 뭐 잘못했나 보다. 나 실수했나 보다. 하고 거기 확 긴장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근데 이게 한 30초,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게 분위기 조성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평가 항목별 주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10분이면은 큰 질문 덩어리가 몇 개일까요? 적절하게 애들이랑 잘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면은 3개 정도예요. 3개 정도. 적으면 2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 갑니다. 근데 5개, 6개까지 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조금, 뭔가 좀 확인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애가 이게 뭐가 안 돼서 바로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 꼬리 질문으로 계속 주고받는 뭔가 이렇게 밀당이 계속 있다라는 거. 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질문을 하는데 보통은 10분이 지나면은 9분 30초 정도가 되면 밖에 있는 진행위원, 조교가 이 면접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막 면접하다가 딱 끝나면 됐으면 면접 끝났습니다. 네, 나가세요. 그럼 애가 또 어떨까요? 뭐 갖은 생각을 한대요. 애들 나중에 이제 합격한 애들 데려다 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그때 왜 그렇게 보내셨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잠도 못 잤다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요 질문을 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요건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네. 한 30초 정도. 아니요, 30초도 사실은 길어요. 한 20초, 10초에서 20초 정도로 마무리하는 발언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인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 면접 여태까지 하면서 이거 쓴 애는 1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저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이런 관점을 제가 잘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라고 자기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전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도입 질문에 평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 그것도 평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냥 기회 주라고 하고 딴짓해요. 다른 거예요. 점수 체크하고 그냥 다음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것도 뭔가 자기한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보통은 그냥 준비된 멘트 10초 정도 하고 나가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앞에 했던 거에 내가 정말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지금 꼭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좀 한정돼서 그것도 좀 압축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10초, 20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20초, 길어도 30초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 이거요, 삼행시 짓기, 율동하기, 저는 저 많이 경험했어요. 갑자기 애가 딱 일어나서 저의 이름을 가지고 중앙인이 되고자 하는 뜻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나가세요. 저 준비해왔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나가세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애가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마지막 말을 하랬더니 벽으로 갑자기 그냥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부딪히더니 넘어가져요. 그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한 번 가서 또 확 부딪히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냐고 다들 이제 옆에 교수랑 왜 저래 그랬더니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벽에 넘어졌지만 제가 합격을 해서 이 학생이 된다면, 이 학교의 학생이 된다면 이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요, 애가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벗어요. 겉옷을.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안에 학교 교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안에 면티 위에다가 학교 교표 있잖아요. 그걸 붙여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속에 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학생들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할까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거죠. 이 평가위원들에게 뭔가 자극적인 어떤 이 자극을 줘가지고 기억 속에 남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퍼포먼스인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미 평가는 끝났습니다. 앞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 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확인 면접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교과 내용을 물을 때는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확인하는, 그래서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꼬리 물기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수준을 확인하는, 이 꼬리 물기 질문만 의미 있게 2, 3분 딱 진행이 되면 애 수준 바로 끝나요. 네,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지원자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와서 그냥 생각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굴려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AI,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런 얘기는 자기가 읽었던 무슨 책이나 또는 뭐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 활동 경험과 그냥 머릿속으로 얘기한 거에 그 차이를 구분해 보는 거죠. 네. 이런 방법.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풀이는 제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계 공학과 교수님들은 그래도 계속 좀 이게 시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나 스펙이 아닌 지원자의 진솔함,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이런 논리점,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꼭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봐라, 발례를 들어봐라, 사례를 들어봐라, 뭐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원자 인권을 존중하는 질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좀 마무리가 아니구나. 좀 뒤에 더 있습니다. 면접 연습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면접은 암기 연습이 아닙니다. 면접 학원을 다녀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외워서 들어와서 답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잡아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바로 잡아내요. 그건 바로 티가 나요. 면접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 안 써요? 키워드만 적으시면 돼요. 어떤 류의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소재를 활용한다라는 키워드 정도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은 어떤 특정 기간에 연습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거를 대학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막 해봤는데도 고등학교 애들이 막 연습시켜보고 했는데 단기간에 면접 역량이 확 올라가는 애들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애들 대부분 면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능 끝나고 들어가요. 근데 수능 끝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면접까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대학에 따라서는 뭐 하루 정도밖에 없는 대학도 있고, 뭐 길어야 2주 정도 있는 건데, 그러면 1, 2주 정도 준비한다고 해서 면접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이거는 그냥 꾸준히 평상시에 어떤 생각,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면접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문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겁니다. 형식보다는 답변의 논리성이 중요합니다. 면접 연습에서 형식만 연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서 의자 옆에 서서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나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앉은 다음에 씩 웃어라. 이게 면접 연습 스킬이에요. 그럼 면접 다 끝났어요.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정돈한 다음에 옆에 서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이렇게 나가래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지켜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도 돼요. 네. 그냥 이런 거 너무 크게 생각해요. 제가 모 고등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서울대 일반은 재시문이었고 직윤을 준비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얘가 면접 연습에서 질문을 하는데 앞에 제가 책상 하나 뒀다 그랬잖아요. 책상을 이렇게 붙잡고 다리를 쭉 펴면서 이거 막 책상을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면서 그거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거는 이런 건데 이건 뭐 저 그때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막 답변을 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걸 말렸어요. 선생님, 그냥 두시죠. 지금 이 학생은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서 논리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충돌되거나 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 학생 합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막 일어나가지고 뭐 이상한 뭐 하거나 뭐 뒤돌아서 뭐 하거나 이런 이상한 얘기 있지만 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는 형식 부분에 너무 크게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면접의 논리성, 말의 표현의 일관성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